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 BM 2% 정도 하락 구간에 있습니다. 미증시가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약간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 실망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엇보다 생각하셔야 될 건요. 한 가지 내용밖에 없어요. 지금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이 두 가지 내용 하나를 더 하자면 바이오까지. 그렇죠. 바이오 그리고 제약이죠. 뭐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이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 그 공통점이 성장주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미증시에서 오늘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자, 내용 한번 볼게요. 내용 한번 보면 일단 나스닥, 그렇죠. 자, 나스닥 지수가 2.2%나 큰 폭으로 이 반등 구간에 들어갔는데 조정을 받을 때는 기술주들이 빠졌습니다. 즉 성장주들이 빠졌다는 거죠. 근데 상승을 하니까 성장주들이 올라갑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가 될까요? 금리가 높아지든 낮아지든 성장주가 시장의 주도주다. 그렇죠? 그러면 23년도 이때는 금리를 올렸고 높은 구간에서 유지를 했죠. 뭐 물론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지만 어쨌든 연초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도 엔비디아 같은 종목이 신고가를 계속 갱신을 해왔고요. 자, 조금 차트를 넓게 보더라도요. 어떻습니까? 2023년도에도 엔비디아가 미증시를 거의 뭐 캐리하다시피, 그렇죠? 주도하다시피 이런 식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여왔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어떤 걸 생각해야 될까요? 그렇죠? 금리가 높을 때는 그렇죠? 성장할 수 있는 주식이 오른다. 근데 금리가 낮을 때도 성장할 수 있는 주식이 오른다. 그럼 반대로 올라갈 때도 성장하는 주식이 오르고요. 내려갈 때도 성장하는 주식이 오른다. 즉 성장하는 기업의 주가가 올라간다. 주식은 성장하는 기업만 주가가 올라간다. 물론 일시적으로는 성장을 못해도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이 있어요. 한국 시장에 그런 종목들 많습니다. 뭐 돈은 잘 버는데 돈을 더 벌지를 못하는 거죠. 마진도 좋고 뭣도 좋고 다 좋은데 돈을 더 벌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나오기 전까지는 주식은 계속 올라간다. 근데 에코프로 BM이 멈춰있는 기업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은 왜 이렇게 주가가 고가 대비해서 한 60% 정도 하락하면서 60% 이상 빠졌죠? 거의 한 60만 원 정도부터 20만 원을 이탈했으니까 한 70% 정도 하락 구간을 거쳤다는 겁니다. 이런 구간을 왜 만들었을까요? 시장의 평가가 그때그때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차익 매물이 쏟아져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쓸어담는 매물이 쏟아져 나올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성장하는 측면에서 시장의 판단을 믿자. 즉 기업을 가지고 뭐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 되니까 지금 적정 주가는 얼마 이거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상황은요. 저가가 높아지고 있죠. 이걸 보면 그렇죠? 헤드앤숄더가 딱 보여야 됩니다. 그렇죠? 헤드앤숄더가 딱 보이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쌍바닥이 만들어졌다. 그렇죠? 그러면서 저가가 높아지고 있는 과정 그리고 고가에 대한 매물은 시간의 문제지 소화가 된다. 자, 수급 봅니다. 에코프로 BM을 기준해서 막 공매도 세력들이 막 한다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근데 그건 실제 맞아요. 그리고 공매도에 대한 물량은 여기 보시면요. 보세요. 계속해서 지금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마디로 표현을 해드리면 올라갈 때 있잖아요. 그렇죠? 올라갈 때 지금이에요. 지금. 이제 이 누적 공매도량은 환매수 물량으로 바뀝니다. 즉 매수세로 전환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수급에서 뭘 봐야 되냐? 외국인이 지금 매집하고 있는 과정. 근데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어떻게 해요? 매집이 안 됩니다. 보세요. 떨어질 때 어떻게 해요? 개인이 담죠. 떨어질 때 어떻게 해요? 개인이 담죠. 떨어질 때 어떻게 해요? 개인 담고 개인 담고 그쵸?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우리는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무한대로 늘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제한된 금액 내에서 기간을 잡고 특정 기간에만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특정 기간이 고가를 돌파하면서 어떤 상황입니까? 또는 저가를 높여가면서 외국인들 또는 기관들이 쓸어담고 있는 지금과 같은 기간입니다. 지금은요. 그렇죠. 에코프로 BM의 저가는 나왔다는 거고 에코프로 BM 기준에서 본다면 우리는 한 가지 내용만 보면 된다. 시장의 평가가 58만 원일 때도 비싸고요. 지금 30만 원일 때도 비싼 건 맞아요. 왜? PER 기준에서 100배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58만 원 거의 한 60만 원으로 높여서 생각을 해보면 어느 정도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거의 한 PER 200배 정도의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고평가 구간이 맞죠. 근데 올라가는 주식은 무조건 고평가 구간에서 계속해서 확대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시장의 평가상 200배보다는 100배가 싸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매수 구간으로 잡아야 돼요. 왜? 저가 확인이 됐잖아요. 여기서 어느 정도까지 더 확인을 해야 되죠? 그쵸? 그래서 지금 매수할 수 있는 적기에 와 있다. 그리고 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빼놓고 볼 수 없어요. 그쵸? 자, 여기, 그쵸? 여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계속 강합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 볼 때 에코프로 BM이 결과적으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밀어 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같이 공략을 했을 때 내가 수익률보다 수익 금액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가격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연초죠. 자, 그래서 제가 연초 이벤트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보이시는 화면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지금 500분 정도 함께하고 있고요. 1월 이벤트로 제가 1000분까지 입장 인원을 늘리겠습니다. 자, 우선 특징점 2가지. 무료로 진행한다. 그리고 신고가만 진행한다. 제가 머티리얼즈를 강조를 드리고 에코프로 BM보다 탄력적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드려왔는데, 그것도 신고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신고가 종목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뿐만 아니죠. 다른 종목들도 신고가 종목에서 시장의 주도주가 탄생을 하고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매매가 진행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자, 내용 보세요. 1월 9일 오늘입니다. 가온칩스 8시 56분 장 시작 전에, 그쵸? 시장가 매수, 시가에 때려 사라. 그쵸? 그 밑에 뭐가 나오나요? DTNCR로. 그쵸? 시장가 매수. 그쵸? 시작하자마자. 그쵸? 시가에 그냥 사라. 그냥 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매매 진행이 됐는지 볼게요. 가온칩스 시가에 매수했을 때 지금 한 3% 정도 수익권에 있습니다. 그쵸? 시가가 한 3.5%, 지금 한 6% 정도 되니까 3% 가까운 수익권에서 지금 등락 중에 있고, 고가를 따지잖아요. 13%까지 수익 구간이 늘어납니다. 그쵸? 이 구간이 한 30분 정도 유지가 됩니다. 그쵸? 매도 안 해도 돼요. 왜? 전 스윙으로 진행하니까. 그리고 오늘 시가를 이탈하든 안 하든 기본적으로 보유 기간을 2주 정도로 잡고 가는 스윙급의 매매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게 신고가 매매의 핵심입니다. 자, 근데 평균치를 봐야겠죠. DTNCRO. 자, 오늘 상한가 마감. 그렇죠. 한동훈 관련주예요.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 신고가 구간에서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까요? 신고가를 만들었을 때는 저가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오긴 하지만 그 이후에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건 고가 매물을 받아 먹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그게 신고가 구간을 체크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신고가 이후 뭐가 발생했나요? 저 점상으로 달려갔죠. 지금이 첫 번째 시세 구간이다. 그리고 정확하게 소통방에서 이렇게 진행이 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쵸? DTNCR로 정확하게 오늘 진행이 됐고, 오늘 25% 정도의 수익 구간에 와 있다. 근데 어떤 종목이든 이런 식으로 막 하루에 막 10% 먹고 20% 먹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쵸? 내용 보겠습니다. 자,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이스트 소프트. 그쵸? 이스트 소프트 보세요. 이스트 소프트. 어저께. 그쵸? 어저께 상한가 한 15% 정도 수익. 그리고 정확하게 있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쵸? 어저께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 1월 5일 날 장중 매매입니다. 장중 매매다 보니까 가격을 정하죠. 에코프로 BM. 자, 보세요. 29만 원인데 종가 31만 5천 원. 이런 상황,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를 드린 그대로죠. 주식시장은 무조건 가격이 먼저 반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먼저 확인하고 내가 매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 시작점이 신고가다. 그리고 어떤 고가든 돌파하는 과정에서는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낼 수밖에 없고,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는 과정에서 기간 조정이 나오고, 우리는 그걸 눌림목이라고 부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종목을 다변화시키면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와 같은 종목을, 이건 어저께입니다, 계속해서 공략을 한 결과 어떻게 됩니까? 에코프로 머티. 자, 이렇게 단기간에 10% 정도 수익 구간에 들어간다. 자, 시장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강세를 보인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제가 아까 전에 계속 말씀드렸죠. 성장주다. 근데 그 성장주를 구분하는 방법은 신고가 기준을 세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자꾸 막 신고가에 대해서 모르고 막 주도주를 파악이 안 되고 막 이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러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소통방으로 입장을 하세요. 제가 무료로 진행을 하고요. 이번에 1000분까지 입장 인원을 늘립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내용.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다 무료로 진행하지만 구독과 좋아요만 있으면 되고,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다 보내드릴 수 있게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연초 이벤트 하나 더 나갑니다.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다 보니까, 그쵸? 이스트 소프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찾아야 되겠어요? 그쵸? 그런 내용을 찾을 수 있는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여기 있는, 그쵸?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 어떤 식으로 매매를 이어갈지, 이렇게 매매할 수 있는 구조는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그쵸 내용을 준비를 해온 건데, 자, 요 내용은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가가 올라가는 건 무조건 가격이 먼저 반영하고, 가격에 대한 부분을 그쵸 여기 검색기로 잡는다. 그리고 아무 때나 매수하면 안 되겠죠.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쵸, 그리고 내 계좌에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비중이나 또는 가격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잡을지 그 내용을 제가 수익 모델에 대한 이 내용으로 내용을 상세하게 준비를 해놓은 거니까, 이것도 무료로 진행하지만 구독과 좋아요 저는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 그리고 수익 모델, 그리고 신고가 검색기까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에코프로 BM으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2% 조정 중 걱정하실 수 있는데 걱정하실 필요 없다. 왜? 고가 매물을 받아먹는 구간에서 조정이 나오는 건 일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증거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수급상을 보더라도 지금은 매집 구간이다. 어디서? 외국인과 기관이. 그쵸? 여기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올라가면 공매도 세력들이 잠겨있던 공매도 물량까지도 어떻게 돼요? 환매수에 들어와야 된다. 왜? 공매도 물량은 빌려온 물량입니다. 그쵸? 빌려온 물량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불법 공매도 물량이 100% 섞여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 섞여있는 물량은 담보 관리에 더 철저하게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만 올라가도 화들짝 놀라는 건 세력들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가 된다. 즉 매수할 수 있는 적기가 지금이다. 그렇죠?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을 때. 자,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 BM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제가 준비를 해온 겁니다. 자, 단기 보유 전략은 아까 전에 제가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2주 안에 그쵸 수익급으로 진행하는 매매를 의미를 하고요. 그 구간에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쵸 최단 기간 안에 수익을 전환시킬 수 있는 가격대를 잡는 게 핵심 내용이고, 그걸 2주 안에 그쵸 그 보유 전략으로 이어가는 게 매매의 핵심 사항이다. 자, 근데 이 내용을 제가 20페이지에 걸쳐서 아주 상세하게 내용 준비를 해왔습니다.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제가 한 2-3시간 정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려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내용을 이런 식으로 이 준비를 해온 거니까 이것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의 전화번호로 BM, 자, BM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에코프로 BM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다 보니까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12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신고가 주도주를 어떤 식으로 공략해 왔고, 그리고 재료 그리고 뉴스 같은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구간별로 큰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1월 달에는 AI 관련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는 2차 전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죠. 자, 그리고 나서 3월 달이 되니까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만들면서 5월 달부터 시세를 큰 폭으로 냈죠. 저가부터 따진다면 한미반도체와 같은 종목들도 올 한 해 6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올해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어떻게 시세가 움직이는지 반드시 익혀 놓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팔고 하지 마시고요. 딱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넣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3년 12월 달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 이 종목은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추고 있는 데다가 이 규모가 40%를 넘나들고요. 호황기 때는 50%를 넘나드는 역대급인 이익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주요 거래처는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까지 모든 반도체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재무제표 상황을 보면요, 이익률 자체가 넘사벽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넘을 수 없다는 거겠죠. 첫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실적은요, 23년도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AI 반도체의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실적입니다. 자, 그런데 올 한 해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새로운 반도체의 실적치가 더해지면요, 질적인 성장보다 양적인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한미반도체가 이미 시세로 보여줬죠. 저가부터 6배 강세를 보인 상황이 있습니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죠.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5월 25일 날, 그쵸? ISC를 49,800원에
매수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2달도 되지 않아서 한 10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근데 6월 2일 날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한미반도체 26,000원까지 올려서 잡겠다는 내용이 있죠. ISC와 함께 새로운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이때 당시 가격이 25,650원이었는데 그냥 올려서 잡으라는 거겠죠.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 가격이 62,000원인 걸 본다면요, 항상 주가는요 신고가 이후에 공략하는 것이 좋고, 그랬을 때 단기간에 100% 수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ISC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자, 개인용 PC를 비롯해서 서버, 클라우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까지 기본적인 PC 구조와 동일하고요. 새로운 반도체의 구조도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미 반도체의 상승 이유도요, 이러한 구조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이고, 이 구조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11월 달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온 디바이스까지 더해지면 비메모리의 사용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 기업은요, 질적인 부분에 대한 성장이 아니라 양적인 증가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미반도체의 시세를 보면 아직은 굉장히 저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상황을 보면요, 엔비디아의 실적인데요, 이건 올해 초 대비해서 4배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그 주가도 그 정도가 당연히 올랐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예상하는 게 아니라 확정치를 보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자, ISC도 그렇고요,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 확정된 내용이 있었죠. AI에 대한 개화 시기에 맞춰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해 보시면 세력들이 어찌할 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하는 데는 확정치가 필요하다고요. 엔비디아 실적만큼 확실한 재료가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실적의 증가세는요, 앞으로 다가올 AI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단가는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 게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만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게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의 시세,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준비한 4분기 대시세 종목, 내년 초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저항성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종목이고, 이미 시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얼마에 사는 걸 텐데, 제가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잘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